오늘은 마이리틀 포니 속 악당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당은 나이트메어 문입니다. 마이리틀 포니의 시작을 알린 캐릭터이기도 한 악당으로 밤의 공주 루나가 타락하여 악당이 됐습니다. 언니인 셀레스티아에게 생긴 질투가 원인이며 포니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언니만을 사랑하자 타락하여 셀레스티아를 위협하고 이퀘스트리아를 영원한 밤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리즈 시절 셀레스티아가 조화의 원소로 달에 1000년 동안 봉인하였지만 1000년 후 봉인이 풀려 다시 돌아와 이퀘스트리아를 위협하였지만 트와일라잇과 친구들의 조화의 원소에서 나온 무지개 광선을 맞고 루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언니와 화해를 하며 언니와 같이 좋은 맞을 이 아니라 밤의 공주로서 포니들의 꿈속과 달을 관리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파생 상품인 셀레스티아 타락 버전인 데이브레이커와 코믹스에서만 나오는 레리티 타락 버전인 나이트메어 에리티가 있습니다. 나이트메어 에리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 악당은 트릭시입니다. 트릭시는 여기저기서 공연을 다니는 마술사로 허풍이 심한 것이 특징이죠. 자기가 마법으로 겁나 큰 공탱이를 이겼다고 허풍을 떨었지만 진짜로 나타나자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렇게 공탱이는 왈라가 처리하고 트릭시는 놀림거리가 되죠. 이에 트릭시는 왈라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알리콘 아뮬렛으로 왈라를 위협했고 포니비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왈라와 친구들은 트릭시를 속여 아뮬렛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트릭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착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 티아라입니다. 주로 실버 스푼과 붙어 다니며 큐티 마크 크루세이더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최고만을 강조하는 부모님 때문에 비뚤어졌습니다. 그치만 결론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크루세이더들에게 사과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다이아몬드 사냥개들입니다. 이들은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레리티를 납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레리티의 징징 공격에 역으로 당하면서 레리티를 풀어주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후 사냥개들은 본편에 다시는 못 나오게 됩니다. 물론 코믹스에서는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디스코드입니다. 디스코드는 1000년 전 혼돈으로 포니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나와 셀레스티아에 의해 돌로 봉인되었지만 1000년 후 봉인이 풀려 또다시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그치만 또 무지개 광선을 맞고 다시 석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셀레기가 디스코드를 풀어주며 동네북 플러터샤이에게 친해지라고 강요합니다. 뭐 어찌저찌 친해져서 착해지는가 싶을 때 티렉과 팀을 먹고 배신하여 이퀘스티리아를 위험에 빠뜨렸고 후반에는 아예 고대 악당인 그로가로 변장하여 악당들을 모아 이퀘스트리아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치만 나중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주인공 일행과 포니들을 구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플렘 형제입니다. 플림과 플렘은 사기꾼들로 주로 애플 가족들을 많이 괴롭혔으며 만병통치약이라고 사기를 쳐 크게 한탕하려다 실패하기도 했고 우정학교 짝퉁을 만들어서 트와일라잇을 곤란하게 한 적도 있어 그냥 여러모로 밉상 캐릭터입니다. 일곱 번째는 크리살리스 여왕입니다. 월라의 오빠인 샤이닝 아머를 세뇌하여 사랑을 빨아 먹으려고 했던 악당으로 체인질링 특유의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트와일라잇을 위협하였습니다. 하지만 케이던스와 샤이닝 아머의 사랑의 힘으로 물리쳤지만 끈질기게 돌아와 트와일라잇을 포함한 친구들을 납치하여 이퀘스트리아를 위협했지만 디스코드와 트릭시를 포함한 일행들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다른 악당들과 함께 또 왈라와 친구들을 위협했지만 무지개 광선을 맞고 패배하여 석상으로 봉인됩니다. 여덟 번째는 솜브라 대왕입니다. 솜브라는 오랜 옛날 북쪽의 크리스탈 왕국을 지배하여 그곳의 크리스탈 포니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하지만 셀레기와 루나는 마법으로 솜브라를 그림자 형태로 크리스탈 왕국과 함께 봉인시켜버립니다. 하지만 1000년 만에 봉인에서 풀려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 크리스탈 하트를 빼앗으려고 하였지만 스파이크의 활약으로 솜브라를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에서는 디스코드가 솜브라를 부활시켜 다른 악당들과 같이 이퀘스트리아 침공을 제안했지만 굳이 혼자 따로 나와 포니빌 주민들을 세뇌하여 이퀘스트리아를 정복하려고 하였지만 역시나 트와일라잇과 친구들의 우정 빔으로 영원히 리타이어 당합니다. 여담으로 코믹스에서는 셀레스티아와 연인 관계로 나오거나 솜브라의 출생의 비밀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는 걸로. 9번째는 선셋 쉬머입니다. 외전 작품인 이퀘스트리아 걸즈에서 등장한 캐릭터로 셀레스티아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선셋은 이퀘스트리아에서 문제를 일으켜 결국 거울 속 다른 차원으로 도망가게 되고 몇 년이 지나 다시 이퀘스트리아로 돌아와 트와일라잇의 왕관을 훔쳐 다른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였지만 끝까지 따라간 트와일라잇과 그 세상에서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우정 빔을 맞고 개과천선하게 됩니다. 이후 셀레스티아와 화해를 하고 이퀘스트리아와 거울 속 세상을 넘나들며 거울 속 세상의 악당들과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10번째는 라이트닝 더스트입니다. 라이트닝 더스트는 레인보우 대쉬와 언더볼츠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게 된 사관생도입니다. 라이트닝 더스트는 레인보우 대쉬와 1, 2위를 다툴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어느 날 훈련 도중 더스트가 일으킨 회오리 때문에 트와일라잇과 친구들이 낙사할 뻔하자 이를 빌미삼아 원더볼츠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후 어시 아웃이라는 스턴트쇼 그룹을 만들어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스쿠틀루에게 안전검증이 되지 않은 묘기를 시키려고 하였지만 결국 로켓에 묶인 줄에 걸려 영원히 퇴장당합니다. 여담이지만 솜브라 관련 코믹스에서 플렘 형제와 함께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11번째는 티렉입니다. 티렉은 아주 먼 옛날 형제인 스코르판과 함께 이퀘스트리아의 포니들의 마법을 훔치려고 하였지만 스코르판의 배신으로 루나와 셀레스티아에게 패배하여 타르타로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경계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 타르타로스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타르타로스를 탈출한 티렉은 셀레스티아가 막으려고 보낸 디스코드를 꼬드기고 디스코드와 함께 공주들을 제외한 마법을 흡수하게 되지만 트와일라잇과 친구들의 우정 빔을 맞고 또다시 타르타로스에 갇히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디스코드가 타르타로스에서 꺼내서 악당들과 함께 이퀘스트리아를 침공하게 되고 트와일라잇을 거의 이길 뻔하지만 무지개 빔을 맞고 영원히 석상이 돼버립니다. 12번째는 스타라이트 글리머입니다. 스타라이트 글리머는 이퀘스트리아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포니입니다. 스타라이트는 강력한 마법으로 포니들의 큐티 마크를 빼앗아 자신만의 평등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트와일라잇과 친구들의 활약으로 마을을 해방하여 그곳의 포니들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타라이트는 복수를 결심하고 마법서를 활용하여 역사를 바꾸려고 하였지만 트와일라잇의 설득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트와일라잇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이후 스타라이트는 트와일라잇 밑에서 우정에 대해 공부하며 트릭시와 절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퀘스트리아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헤즈브로야 왜 글리머 알리콘으로 안 만드냐? 솔직히 트와일라잇보다 글리머가 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13번째는 그림자 포니입니다. 아직 셀레스티아랑 루나가 어릴 적 기둥들이라고 하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어벤져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은 모은 건 스티지안이라는 포니로 포니들은 기둥들만 기억하고 자신은 인정받지 못할 두려움에 휩싸여 결국 그림자 포니로 타락합니다.
그림자 포니의 능력은 자세하게 나타난 것이 없지만 매우 강하여 기둥들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림보라는 곳에 가두는 데 성공했지만 스타라이트의 만류에도 트와일라잇은 기둥들을 구하겠다 치고 그림자 포니를 풀어주어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지만 스타라이트와 기둥들의 활약으로 스티지안을 어둠에서 구해주었고 스티지안을 덮고 있던 어둠은 영원히 봉인하는 데 성공하여 그림자 포니를 물리쳤습니다. 14번째는 스톰킹입니다. 스톰킹은 히포그리프의 왕국을 파괴할 만큼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졌으며 파괴와 약탈을 일삼는 포악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카나스 지팡이를 이용해 알리콘들의 마법을 흡수하여 폭풍을 일으켜 이퀘스트리아를 위협하였지만 트와일라잇과 템페스트 섀도의 활약으로 석상이 되어 잔인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15번째는 템페스트 섀도입니다. 템페스트는 초반부터 무능 공주 삼총사를 순식간에 제압할 만큼 강한 포니입니다. 템페스트는 어릴 적 작은 곰탱이에게 뿔을 잃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되자 포니들을 증오하였고 뿔을 고쳐준다는 스톰킹의 밑에 들어가 스톰킹의 계획에 일조하게 되지만 스톰킹의 배신과 트와일라잇의 설득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스톰킹을 무찌릅니다. 이후 자신의 본명인 피즐팝 베리트위스트라고 밝히며 트와일라잇과 친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악당은 코지 글로우입니다. 코지 글로우는 원래 우정학교의 학생으로 우정의 힘을 깨우치고 이를 이퀘스트리아 지배에 이용하려는 악당으로 티렉에게서 이퀘스트리아의 마법을 훔칠 방법을 배워 이퀘스트리아의 마법을 빼앗아 이퀘스트리아를 위협하였지만 우정학교 학생들의 활약으로 코지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고 티렉과 타르타로스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가로 분장한 디스코드가 코지를 포함한 크리살리스 티렉을 모아 트와일라잇과 친구들을 위협했지만 역시 두마공들을 이길 수 없었고 크리살리스와 티렉과 같이 무지개 빔을 맞고 석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우가 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성우가 되고 싶으신 여러분께 마이리틀 폰이 성우가 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QR코드를 찍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가입하시는 김에 저의 카톡방도 한 번씩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